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가 주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공방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결국에 빨간불로 다행히 마감은 해줬습니다. 체면치레는 좀 해줬고요. 그래서 코스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 코스피가 어느새 7천을 바라보게 됐고요. 장중에는 7천을 잠깐 넘기도 했고, 아무튼 다음 주에는 소폭 상승만 해줘도 이제 7천을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쯤 다시 또 주식 투자 원칙과 또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기도 하죠.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작년 이제 코스피가 2000대부터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해서 90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5000대까지 급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계속 오를 거라는 착각 속에서 이때 너무 열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지수, 주가가 오를 때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떨어질 때 담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거를 망각하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심에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이 9천 근처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주식 비중을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할 때 물론 현금이 좀 있긴 있었지만 급락할 때도 금방 회복할 거라고 믿고 현금을 너무 빨리 투입하는 바람에 좀 제대로 많이 물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다잡아서 더 버는 것보다 잃지 않고 덜 벌더라도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지금 시점에 또 7천 넘어서부터는 현금 비중을 차차 늘리는 거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삼전 닉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그 주주환원 발표가 날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한다면은 이 국장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커지고 있는 ADR, 미국 계좌에 있는 ADR을 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매매 계획을 말씀드리면 롯데쇼핑, 다행히 오늘 3%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롯데쇼핑은 사실은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배당률도 4%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 특히 이제 10만 원이 깨질 때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업종은 전혀 다르지만 이게 삼전닉스랑 또 연동이 돼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왜냐면 주가가 올라야 사람들이 또 백화점에 가서 돈을 쓰죠. 저만 해도 주가가 막 5천, 6천 떨어지니까 어디 가서 뭘 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실제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여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쇼핑 최근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주르르르 계속 같이 하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좀 안 나오면서 급락을 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롯데쇼핑 조금 더 오르면은 큰 욕심 안 부리고 일단은 매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나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쉽게도 49,000원, 좀 아쉽게도 5만원을 넘어주지는 못했지만요. 여기 주봉을 보시면 이제 12평선 48,690원 위에서 이렇게 지금 살짝 걸친 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엔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의 데이터 센터까지 내러티브가 묻어 있고 실적 그리고 수주 잔고 다 괜찮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요즘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가까스로 4만원대 안착을 했고요. 이 추세를 보시더라도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또 기대를 해보고, 아무튼 카카오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AI로 뭐라도 해보려고 단톡방을 보니까 또 AI 에이전트들을 많이 또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광고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또 불편함을 주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주주로서는 여러 가지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차 다행히 또 의미 있는 반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왔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사조산업도 사실은 이제 강성주주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단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또 어제 그제 많이 나간 것 같고, 그리고 또 회사도 주가가 4만원 중반만 돼도 또 매수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사조산업도 오늘 올라주면서 좀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찾아보니까 이 하남 쪽은 아직 어제 발표가 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또 9월 말에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이면 이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또 주가의 흐름, 또 내러티브가 붙으면 어떨까 하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강원랜드, 오늘 강원랜드가 또 1.74% 상승을 해주면서 강원랜드는 한 14,000원 정도가 강한 또 지지를 받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배당률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남은 또 3, 4분기에 지금 200억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도 이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 이제 군 출신이 지금 선임되는 걸로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정대로 만약에 선임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빠르면 9월 달에도 자사주 매입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가 공석이라서 좀 자사주 매입 발표를 미루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삼성전자 아직 플러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롯데쇼핑, 뭐 하나엔진 같은 거, 뭐 다음 주에 혹시 반등을 해서 수익을 준다면은 현금 확보를 최대한 이 지수가 오를수록 현금을 지수 오르는 거에 맞춰서 조금씩 비중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축적주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8로 사조산업 위로 올라왔네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사조산업도 물론 이게 거래량이 적긴 하지만 반대로 또 수급이 몰리면 급등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또 오른다면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종목 익절 챌린지 강원랜드 마이너스 5%, 이제 희망이 한 걸음 더 나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직 계좌가 좋지는 못합니다. 마이너스가 아직도 큰 상황인데요. 아직도 보시면 뭐 마이너스가 어마무시한데요. 그래도 한 일주일 되는 기간에 한 1억 정도 계좌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큰 손실이기도 하지만 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예전 이제 유명했던 오렌 버핏의 원칙이죠. 투자 1원칙. 절대 잃지 않고 2원칙, 제 1원칙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모가 와도 괜찮으니까 안 잃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또 연휴 쉬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